안녕하세요, 토치코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을 꼭 챙겨 먹으시죠. 그런데 단백질을 어떻게 챙겨 먹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대부분 계란 아닌 닭가슴살 이 두 가지로만 거의 통용돼서 많이들 섭취를 하시는데요. 그러나 계란이나 닭가슴살 이외에도 양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계란과 닭가슴살 이외에도 어떤 좋은 단백질이 있는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나누어서 10가지씩 좀 소개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이 커지려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동물성 단백질들을 많이 챙겨 드시는데 왜 식물성 단백질은 잘 안 챙겨 먹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아니면 정말로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Let's get it! 우선 먼저 동물성 단백질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계란 같은 경우에는 한 개에 약 6에서 7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했을 땐 11g 정도가 되겠고요. 또 가장 지금 주 토픽이 되고 있는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100g에 약 20g에서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20에서 한 25g 사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동물성 단백질로는 새우를 들 수 있습니다. 새우 같은 경우에는 100g에 약 24g 정도가 함량되어 있고 참치 같은 경우에는 100g에 약 29g, 연어 같은 경우는 100g에 약 20g 정도가 되겠습니다. 돼지고기도 부위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등심 같은 경우에는 100g 약 27g, 안심은 26g, 삼겹살은 상대적으로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100g에 9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양질이라고 볼 수 있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85% 린미트냐 15%냐 이런 거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85% 린미트, 15% 팻을 가지고 있는 100g은 약 26g이 들어가게 됐고요. 비프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약 21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리고기 같은 경우에는 19g 정도고요. 우리가 자주 먹는 우유 같은 경우에는 한 컵에 약 8g 정도의 이제 단백질이 들어있겠습니다. 그릭 요거트 넌팻으로 기준을 했을 때 100g에 10g, 치즈, 그 중에서도 체다 치즈가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하는데 이거는 100g에 25g이 함량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칸 치즈는 18g, 리코타 치즈는 11g 정도로 양질의 치즈에도 많은 단백질 함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0g이 기준이 되겠고요. 오트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퀘이커 오트밀, 진짜 미국 사람들 많이 먹는 오트밀이고 저도 예전에 좀 많이 먹었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오트밀 중에 하나죠. 이거는 1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요. 두부는 8g, 퀴노아는 14g, 서리태는 무려 100g에 33g의 단백질을 함량하고 있고요. 땅콩은 26g, 아몬드는 18g, 강낭콩은 로우냐 아니면 보일드됐냐에 따라서 좀 더 다른데 일반 것은 22g, 그 다음에 보일드된 거는 8g 정도가 함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호박씨는 19g이고요. 드라이드나 아니면 로스티드된 거는 이제 30g까지 단백질 함량이 되어 있고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카모트라는 것은 13g, 병아리콩도 무려 19g의 단백질을 함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물성 단백질이나 식물성 단백질 둘 다 많은 양의 이제 단백질을 함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왜 보디빌더들, 아니 근육량 키우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이런 거에만 집착을 하지? 라고 봤을 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약간의 아미노산 개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의 합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디빌더들이 돼지단백을 안 먹는 이유에는 두부와 콩에 이소플라본이나 피토에스트로겐 같은 이런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육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안 먹는 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특히 근육 성장에 필요한 그 BCAA, 이소류신, 류신, 발린 성분은 돼지단백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육 성장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나오는 연구들도 요즘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 콩류에는 메티오닌이나 트립토판이 조금 빠져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단백질 골고루 좀 섭취해 주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 너무 계란만 닭가슴살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도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느끼잖아요. 여러 가지의 식품들을 통해서 단백질 이외에도 다른 뭐 미량 원소라든지 비타민까지도 좀 충족을 해야 되니까 골고루 드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거의 매년 대규모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마 인터널 메디슨에서 40만 명 이상의 남녀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종별, 질병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결론만 보자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한 경우에 전체적인 사망률을 많이 낮추고 작긴 하지만 이제 심혈관 질환 사망률까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는 요즘 시대의 식단에서 조금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고 좀 공존하게 공평하게 골고루 먹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조건 단백질 보충을 위해 닭가슴살, 단백질 보충제, 계란 이거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다양한 단백질 식품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골고루 드셔주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몸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상식과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옴!